택시 아저씨가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여기서 나가면 너희 끝이라고. 내 차도 뺏기고 내 지갑 뺏기고 내 폰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긴다고.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뺏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간은 해외 취업이나 여행을 가고 싶은데 멕시코의 치안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멕시코의 치안은 어떤가요? 자, 2019년도 기준 멕시코 정부에서 바라본 최근 3년간의 1월 범죄 살인율 증가율을 먼저 보실게요. 이 기사를 보시면 2016년도 1월은 1,532명이 죽었고, 다음에 같은 달 2,163명이 죽었고, 그리고 다음에 2018년 작년이죠. 1년에 2,563명이 죽었네요. 하지만 이 통계도 신고된 건수만 고려되었을 뿐 실제 희생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살인율 하나는 끝내주네요, 정말로. 그리고 어느 한 기사에 의하면 경찰, 그러니까 공권력에 지출하는 정부의 돈이 이제서야 OECD 나라들 대비 반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체계가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거기다가 2017년도에 일어난 범죄의 7%만 조사 착수가 되었고, 그 중에 3%만 범죄 판결, 법정 판결을 받았고, 그 말은 97%는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심각하죠. 범죄를 저질러도 잡혀가는 일이 거의 없고, 잡혀가도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 다음 기사를 보시면 2018년도에 살인율이 14%가 증가했다고 나오고 10만 명 중에 27명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69.4%가 총으로 맞아 죽는다는 건데요. 특히 유카탄 지역, 캄페체, 이달고 지역 등이 예전부터 굉장히 평화로운 지역 중에 한 곳이었는데 2018년도 살인율이 급증했다고 보고가 되었고, 그 뒤로 게레로, 꼴리마, 치와와주에서 살인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한 지역 주민들의 수를 랭크를 해보면, 여기 도표를 보세요. 스페인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Las entidades en las que sus habitantes se sienten más inseguros son Tabasco 91.9%, Estado de México 91.8%, 이 사카테카라고 이제 제가 옛날에 살던 도시에서 한 7시간, 8시간 떨어진 도시였는데 거기가 89.5%로 Mientras que los estados en donde la población se percibe menos insegura son Durango 60.4%, Campeche 57.8%, 이 유카탄 32.5%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왼쪽부터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 제일 위험한 것 같다고 느끼는 여론을 랭크해 놓은 건데, 타바스코, 에스타도 데 메히코, 사카테카스, 베라크루즈, 멕시코 시티, 모렐로스 등등 거의 남부 지역이고 간혹 북부 지역도 보이네요. 여기 도표에서 오른쪽에 표시된 꼬아우일라주가 제가 있던 곳인데 한 4년 전만 해도 세계 7위로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세계에서 7위로 유명한,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굉장히 범죄율이 낮아진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이제 멕시코 생활을 할 때로서는 정말 다행이었죠.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멕시코에서 생활하면서 수없이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도대체 왜 멕시코는 유독 이리도 위험할까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베풀 줄도 아는데 도대체 그럼 살인율이 대체 왜 이렇게 높을까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크게 3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심한 빈부격차와 낮은 급여 체계. 두 번째는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정부. 세 번째는 마약 산업의 팽창으로 인한 세력 싸움. 이것들이에요. 멕시코 정말 큰 나라죠, 그죠? 미국 바로 밑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근데 빈부격차도 그만큼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원래 못 살아서라기보다는 급여가 일단 너무 낮고요. 하루 최저급여가 우리나라에서 1시간 일한 최저급여보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고용하기가 매우 쉽고 돈이 없이 살아도 집에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정부. 멕시코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판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거의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인력으로 그 많은 범죄를 다 판결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고 범죄율이 낮아지기 힘든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력이 좀 많아진다면 그만큼 멕시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그에 반비례해서 그 처리하는 처리반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러니까 처리반이 적은 이유는 따로 또 있겠죠.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인력 문제로 조금 범죄율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판결을 그만큼 내고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할 만한데 이게 정보가 좀 부패된 것도 있고 사실은 세 번째는 마약 산업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한국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산업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세력들이 싸움을 하는 일이 잦아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도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적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도 위험할까? 제가 멕시코가 우리나라의 위험함과는 수준이 정말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몇 번 있었는데 물론 제가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로 보통 출근 시간이 오전 6시 반이었으니까 아직 어둑어둑하거든요. 근데 제조 공장이 많다 보니까 통근버스도 많고 그리고 화물차도 많고 그럴 시간이었어요. 근데 길가에 경찰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덮은 천이 있었는데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 3초 찰나에 많은 것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차는 없고 그냥 목격자랑 경찰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전거는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누워 계신 분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차가 없으신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보통 출근을 하시는데 멕시코가 우리처럼 가로등이 막 빵빵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100%가 안전조끼 그 다음에 뭐 안전화 이런 것들을 입고 운전을 하세요. 자전거 운전은. 그래야 안전띠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해서 그걸 보고 또 차들이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잘 안 보여요. 그 시간대에는. 그 수많은 헤드라이터 속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자전거 운전하는 분이 보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실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 생명이 너무 소중한데 멕시코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사람이 죽었다더라 현지인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멕시코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게 멕시코래. 그럼 뭐 본인이 죽어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발생한 사건은 선거철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선거 기간 때는 바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낮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일요일 대낮에. 제가 정말 자주 가는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앞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죽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주말에 외식하러 나온 것 같았는데 그게 정부 사람이랑 이제 개인적인 연관이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부살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맞을 확률이 높은데 누가 사주에서 총으로 쏘고 달아난 거예요. 범인은 못 잡았어요. 그냥 경찰차들 와서 이렇게 그 프레카우션 저기 출입 금지 띠 매달아 놓고 조사를 하고 있던 거 일요일 대낮에 커피 마시러 가는 길에 발견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뒤에 또 어느 대학 법대 교수가 또 살해당했다는 소식도 듣고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그 몇 개월 동안 바람잘 날 없는 시기였어요.
그만큼 멕시코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정말 위험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 집 앞에 그 백화점 리베르폴이 있었는데 거기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거기 주차장에서 걷고 있던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죽이고 달아난 거. 그런 것도 있었고 현지인들 가족들끼리 같이 공원에 가서 이제 주말 나들이를 하는데 총을 들이밀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뭐 폰이랑 지갑이랑 다 뺏겼대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 위치가 지기가 해안때였고 뭐 이렇게 아침부터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오기는 왔어요. 늦게.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뺏겨가지고 연락을 못했다. 막 이렇게 어쨌든 핸드폰 이런 게 뺏겨도 출근 시간은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슨 변명이긴 한데 하여튼 사실대로 핸드폰이 없긴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제 폰도 빌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남는 폰이 하나가 있어서 공기계를. 그만큼 또 엄청 위험했었고 특히 몬테레이나 뭐 멕시코 시티 쪽에 그쪽에는 한국인들 상대로 범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행 가면 멕시코 시티 이렇게 여행 가시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핸드폰 소매치기 이런 거. 정말 비일비재하고 손가방 이런 것도 앞으로 매지 마시고 뒤쪽으로 뒤집어서 매세요. 패션에 조금 안 좋긴 하더라도 돈이랑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길 가면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핸드폰을 가지고 손에 쥐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멕시코 사람들 현지인조차도 핸드폰 노래를 듣고 싶으면은 이어폰을 밖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자켓 단추를 잠그고 요 목 사이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듣고 가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조차도. 저는 이제 제가 사는 또레온 지역에서는 못 봤는데 멕시코 시티 여행 갔을 때 혹은 옛날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그게 엄청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은 멕시코 그렇게 막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안 위험하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위험하고 어느 나라에서든 내가 위험한 데만 안 가고 내가 위험한 일만 안 하면 안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긴 하고 안 위험하다고 하면은 이게 안전 불감증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위험한 곳에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조심하면서 다니세요. 항상. 그러니까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멕시코 요즘 핫하죠. 특히나 아메리카 대륙 자체가 핫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진출하는 기업이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진출할 것이고 그 의미는 그만큼 우리 한국 인력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 정말 입이 닳고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말이죠. 첫 번째, 위험한 지역에 가지 마라. 식상하죠. 너무 식상하죠. 근데 식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수천 번을 곱씹어야 하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 특히 현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 앞 레스토랑에서까지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곳인데 위험한 지역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어떠한 모험심이나 도전 정신이 불타올라도 여러분 목숨이 2개입니까? 아니죠. 1개죠. 정말 소중하잖아요. 1개밖에 없으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마세요, 그냥. 어쩌다가 혹시나 실수를 해서 위험한 지역에 진입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우버를 탔어요. 그러니까 택시는 보통 GPS 따라가니까 위험한 지역 갈 수 있거든요. 저도 몬테레이에서 한번 위험한 지역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택시 아저씨들도 일단은 우리한테 뭐 이렇게 갈취하고 뭐 이렇게 도난을 하고 이런 게 아닌 분이에요. 얘기를 해서 위험한 지역인 것 같으면 물론 택시 아저씨가 더 잘 알겠죠. 그 백을 해서 그 지역을 나오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괜히 막
해결한답시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물어보고 길 어디로 가냐 물어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를 알면은 그 사람들이 더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안전한 지역이라도 늦은 밤이면은 위험합니다. 제가 있던 지역은 새벽 2시가 되면 모든 주류 판매점이 업무 마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찍 닫으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나가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건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멕시코의 임금 대비 한국의 임금이 높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한국 임금으로 멕시코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예요. 멕시코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도 양질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무엇을 하든지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항상 겸손하시고 지출을 너무 티내지 마시고, 더치페이가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니까 괜히 뭐 한턱 낸답시고 막 맨날 뭐 어디 갈 때마다 막 빵빵 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생일 때 쏘는 거는 한턱 쏘는 건 있을 수 있죠. 생일에는 뭐 시원하게 쏘면 좋죠. 나의 날이니까. 근데 그 외에는 그냥 뭐 팁도, 한국 사람들이 팁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음식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한 메뉴가 나오고, 그 메뉴는 또 어찌나 비싼지 비싼 술을 막 대놓고 막 가져와서 보여줘요. 이거 엄청 좋은 술이다 이러면은, 보통 그 최고 좋다고 하면 또 한국 사람들 마셔보잖아요. 한 병 달라고. 한 병도 얼마 하지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몇십만 원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도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혼자 앞질러 가지 마시고, 혼자 앞질러 가서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해치 7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멕시코 치안에 대한 해외 취업 6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몬테레이에 놀러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촌사람이잖아요. 몬테레이는 엄청 큰 지역이고, 저는 그 크기는 코아후일라 또레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끝에서 뭐 끝으로 가는 데에 뭐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몬테레이의 주말을 이용해서 갔는데 회사에 말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간다 얘기하면 회사에서 안 좋게 보니까 하도, 너희들은 무슨 맨날 주말마다 놀러를 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갔는데, 밤에 택시 이제 오버를 타고 숙소를 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오후 때가 7시였나? 4명이었거든요. 저희가 4명이었어요. 4명에서 1명, 뒤에 3명 이렇게 해서 구글 맵대로 이제 간 거죠. 저희 출발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저희 숙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글 지도에서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니까,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르잖아요. 갔어요. 근데 경사진 곳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 어둑어둑한데, 근데 그 경사가 점점, 그러니까 요렇게 경사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정석인데,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놀이기구를 탄 거예요,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고 이미 벌써 요만큼 기울어졌어요, 저희 몸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한국어로, 이리로 가는 거 맞아? 야, 왜 이렇게 저 끝까지 가면 우리 끝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맞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은 하긴, 왜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하면서 맞는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계속 이 길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 길 맞다고, 지도에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기사가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이 길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길 진짜 맞냐고, 너희들 제대로 알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완전 빈민촌이었던 거예요. 요만한 골목길이 있는데 여기 양쪽으로 다 집이고, 집도 엄청 쓰러져 가는 집이고, 중간에 막 폐차해도 모자랄 만큼 그 망가진 차들도 막 이렇게 있고, 심지어 TV가 이제 있는데 바깥에 있어요. 옛날 막 6, 70년대 TV 있는 집 막 한 곳에 가서 사람들 우르르 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차 하나만 딱 진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GPS 그 구글 맵이 그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다시 백하자 했는데, 백을 하려면 이렇게 유턴해서 백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좁으니까. 그래서 백을 해야 되는데, 후진을 해야 되는데 경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막 바퀴에 막 연기 나고 탐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막 미안해가지고 저희가 막 세뇨리 이러면서 우리 밖에 나가서 뭐 차를 밀까요, 뭐 그 뒤에 봐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택시 아저씨가 노발대발 하면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여기서 나가면 너희 끝이라고, 내 차도 뺏기고 내 지갑 뺏기고 내 폰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긴다고,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뺏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야 이거 언니 이거 어떡해, 그 나가지도 못하고 유리창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인 게 보이면 안 되니까 막 괜히 막 선글라스 꺼내가지고 그 야밤에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앞에 탄 동생한테도 야 나 얼굴 빨리 숙이라고, 택시 기사가 저희 보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상체를 아예 숙여가지고 숨으라고, 그렇게까지. 아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후진 브레이크를 한 번에 놓을 수도 없어. 심지어 너무 경사가 높다 보니까 놓아버리면 쌩 뒤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후진 브레이크 밟고 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타이어가 마모가 돼가지고 계속 연기 나고 막 냄새 나고 날리고 막 무서운데 티는 못 내겠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날따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멕시코가 축구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인기 있는 종목이에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뭐 나쁜 짓 할 생각도 못 하시고, 물론 뭐 하실 생각은 없으셨겠지만 혹시나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축구를 본다고 다들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뒤에 차가 지나가든 말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정말 걸어서 위험 지역에 진입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택시나 뭐 차를 타고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도로가 넓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막 베스트 드라이버면은 막 운전을 해가지고 막 도망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조그만한 이 도로에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백하는 상황, 어떻게 뭐 어느 베스트 드라이버가 그 심장 쫄깃해지는 그 상황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멕시코가 간혹 가다가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그쪽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큰 길, 큰 도로, 큰 상점 있는 곳, 딱 봐도 그런 게 보이잖아요. 딱 봐도 후미지고, 딱 봐도 가로등도 없고, 딱 봐도 사람도 없어, 인적도 없어. 막 그냥 쥐만 바글바글 할 것 같은 그 영화에서 볼만한 그런 길. 2명, 3명 같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2명, 3명 뭐 단체로도 납치하는 멕시코인데 결국에는 생존은 본인이 알아서 뛰고 본인이 알아서 탈출을 해야 돼요. 뭐 누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 하나 구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경찰조차도. 뭐 멕시코는 경찰도 참 부패했다고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경찰도 부패를 많이 해서, 그리고 그거를 현지인들도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막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혹시나 나 술 먹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음주운전 걸리면 어떡해 하니까 현지인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500페소 하나 지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예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멕시코 시티에서 혼자서 이제 택시를 타는데 앞차랑 박았어요. 택시가 노란 택시 있죠, 노란 택시. 딱시데 세구리다, 이거 세구리다 분명히 박아가지고 저도 막 무조건 안전벨트를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놀라서 또 막 심장 벌렁벌렁 해가지고 쫄깃해지고 있는데 막 혼자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택시 아저씨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앞차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 기다렸나? 저는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큰 길에서 이 택시에서 그냥 내려서 가야 되나, 아저씨한테 그냥 돈 주고 가야 되나, 혹시나 막 앞차랑 시비 붙어가지고 총싸움 나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막 학생 때 너무 무서웠는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막 이런 식으로 오면서 어떻게 하기로, 뭐 보험 처리하기로 했냐, 뭐 이대로 갈 수는 있냐 물어보니까 200페소 가지고 보여주면서 200페소면 한국 돈으로 가면 10,000원, 12,000원 되거든요. 그 돈으로 퉁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가 찌그러졌는데도 보통 안 고쳐요. 그러니까 그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상태로 놔두는데 200배속을 보고 이제 퉁치기로 했다고 신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진짜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멕시코 여행 계획하고 계시고 취업이 되셔가지고 곧 이제 일주일 뒤나 2주 뒤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안전에 대해서 막 이게 30% 40%뭐 일어날 확률이다 하면은 그럴지라도 저한테 일어나면 그게 100%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랑 같이 가시고 여성이시라면 여성 혼자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복장 같은 것도 짧은 옷 저는 멕시코에 있으면서 짧은 옷을 많이 안 입게 돼서 한국에서도 거의 긴 바지를 입었는데 핫팬츠 이런 거 잘 안 입거든요. 그거를 입으면은 이제 남자들의 막 이렇게 시선이 오니까 항상 바지, 그러니까 위에는 탑을 입더라도 밑에는 바지를 입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반대예요. 복장 같은 거 조심하시고 핸드폰도 노래 들으실 때 이어폰 채가면 핸드폰 같이 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에다가 이어폰 이렇게 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현지인 친구 몇 명 이렇게 잘 사귀어두는 게 좋아요. 같이 다니면 그래도 덜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분이시라면 남자분들은 보통 혼자도 잘 다니시는데 나쁜 짓 하자고 막 이렇게 현지인들이 유혹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웃으면서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데 빠지셔가지고 막 연루돼가지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조심하셔서 뭐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1년, 2년,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진짜 사고 한번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안전한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무사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치 7탄에서 뵐게요.